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방산기업과 협력해 현지의 K9 자주포의 예비 부품 공급센터를 설립합니다. 이보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럽 법인장이 지난 3일 폴란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PGZ과 협력해 K9 자주포 부품의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현지 예비 부품 공급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힌 건데요. 폴란드의 K9 자주포와 자주포용 155mm 탄약, K9 유지 보수를 위한 종합 군수 지원 패키지인 ILS를 공급하고 현지 생산에 협력합니다. 이 법인장은 한화의 목표는 폴란드 육군이 K9 곡사포의 수리를 가능하게 하고 자율적으로 유지 보수 및 작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K9 자주포의 부품 생산을 보장해 폴란드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는 한편 폴란드를 주요 나토 국가에서 사용하는 K9 자주포 생산과 병참 지원의 허브로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주인공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기업과 현지의 예비 부품 공급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현지의 K9 자주포의 예비 부품 공급센터를 만든다는 건데요. 폴란드를 나토 국가에서 사용하는 K9 자주포 생산과 병참 지원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핵심 고객들이 가까운 곳에 이런 지원 공장을 만드니까 좋고요. 폴란드 역시 군사력 확보가 시급한데 자국 내에 이런 공장이 생기면은 나쁠 게 없죠. 서로가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차례 폴란드가 이런 국방력 강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국내 기업과의 협력 확대로 결실이 맺어가는 분위기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에서 변수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폴란드의 정권 교체죠. 전임 정부와 맺었던 국내 기업과의 방산 계약들, 이런 부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변수가 있는 건 맞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새 연립정부의 투스크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한국과의 계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론, 융자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계약은 계속적으로 지속할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이어지면서 조만간 2차 계약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폴란드는 러시아로부터 계속적으로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고요. 폴란드가 원하는 정도 수준의 조달력을 갖춘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그러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셈입니다. 이거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기사인데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지면서요.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주요 방산 기업들의 수주가 10%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장세는 지난해에도 이어졌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폴란드 수출 같은 대박이 터지면서 전체 분석 대상 기업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거든요. 이에 따라서 전체 무기 수출의 측면에서 2000년에 우리나라가 31위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2022년에는 9위까지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은 4위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주요 방산 기업들의 주가 역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 방산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권고하는 리포트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죠. 이거는 다올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제 수주가 아닌 전자공시 기준으로는요, 국내 방산 5개 회사의 디펜스 수주가 지난해 상당폭 줄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2022년에 폴란드에 대한 대형 수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저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분기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폭의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는데요. 방산이라는 게 특성상 어떤 수출을 했을 때 그 다음날부터 제공하는 그런 산업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그리고 상당한 시간 동안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대체적인 시각은 방산 기업들, 국내 방산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을 충분히 기대해봄직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K방산이 최근에 잘 나간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 마음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화가 깨지고 전 세계적으로 포화가 울리는 상황에서 국내 방산 기업들이 도약의 계기를 맞은 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는 방위산업이라는 산업 자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포기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지금 세계적으로는 두 개의 큰 전쟁이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것도 뭐 잦아들만 하면은 다시 뭐 확전 우려가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두 전쟁 모두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타이완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것도 국내 방산 기업에는 호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몇 가지 과제가 있긴 합니다. 방산이라는 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한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는 잘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법적,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다 한미 정상이 합의를 했던 상호 국방 조달 협정, 이게 다소 지연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데요. 더 속도를 내서 최대 방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진출하는 것도 계속 도모해야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